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됐는데요.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가 이뤄집니다. 지역 학부모님들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산태안 참교육 학부모회 진순희 회장님, 그리고 김대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산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세 자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자녀들이 혹시 몇 학년인가요? 네, 저는 3학년에 쌍둥이가 이제 다니고 있고요. 6학년에 아들이 현재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자녀가 저 같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는 대학교 2학년 있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참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네, 특히 한창 새학기에 적응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엄격하게 이제 준수하면서 이제 정말 집에서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이제 뭐 보호자, 뭐 거의 엄마가 될 텐데요. 그리고 각 교실이 아닌 각 방에서, 그리고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콘텐츠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냥 뭐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무총장님은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뭐 굉장히 또 짠한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한 그 부모님들이 곁에서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로 이게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혹스럽고 또 많이 불안도 하고 현재로서는 멘붕 상태입니다. 네. 멘붕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들 돌봄 문제로 참 많이들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으시니까 좀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은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네. 일단 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보건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영양교사 역할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 뛰어놀아야 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웃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리고 좀 느슨해진 그냥 그런 생활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느슨해지다 보니까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일단 체중도 이렇게 불게 되고, 뭐 그러한 것 때문에 가장 좀 걱정이 크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 기기 사용하는데 굉장히 미흡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이제 보호자가 뭐 대부분 엄마가 될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줘야 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보건교사, 건강교사, 네. 슈퍼맨, 슈퍼우먼의 역할을 네, 하고 같은 계신 거예요.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사무총장님께서도 집에서 있는 아이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무래도 아빠인 입장에서는 엄마보다는 조금 덜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 뭘까 네.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도움보다는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려고 주말이면 또 시간을 좀 내서 뭐 야외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뭐 좀 전에도 멘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어서, 뭐 제가 이제 아빠로서 좀 재미있게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도 좀 하는 상황이고, 뭐 집에서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같이 놀아준다든지, 대화도 그동안 못했던 대화도 함께 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등교 개학에 대한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에서 결국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딸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잘 알아서 하는 경우고 고3이랑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이 수업 받는 네. 방식도 딸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자율적으로 뭐 출석이라든지 이런 체크를 꼼꼼히 안 해도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딱 9시에 출석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그 선생님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하고 본인이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어떤 온라인 수업이라 해서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마음의 위안은 또 스스로 갖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기기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그 첫날에는 접속이 되지 않았던 불편함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기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미숙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봐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인 경우에는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저학년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근데 이제는 그래도 매일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었고, 그리고 각 담임 교사들이 수시로 아이들의 이제 수업 진도를 체크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알고 더 열심히 이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게 듣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참 궁금한데요. 회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업이 원래는 학교에서는 40분이 한 교시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이렇게 보통 평균 한 20분 정도에 한 교시가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짧은 영상 하나로 정말 1교시가 딱 끝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솔직히 좀 우려가 이렇게 네.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EBS를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의 담임 선생님이 EBS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도와주는 그 선생님이 자기의 담임 교사로 알고 있다가 학교를 가면 이제 선생님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서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좀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좀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처음엔 뭐 시행착오를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집중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침대에 누워서 뭐 이렇게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면서 어떤 출석률을 채우기 위한 또 그런 또 상황이 되는 부분도 우려가 스럽지만 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한다 치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화두는 이 등교 개학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처음보다는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최종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이 뭐 심각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더 이상 미뤄서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네. 그냥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적극 찬성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에 이제 아이들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네. 이렇게 등교를 하는 것에는 이제 찬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서 하루에 점심 시간을 뺀 급식 시간 뭐 1시간을 뺀 나머지 최소 하루 4시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3학년 딸 아이와 함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이가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대중교통까지도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이 과연 학교에서 잘 지켜지게 될지 그 부분이 솔직히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교육 정책에 밀려서 이게 후순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네. 등교에 대한 아이들이나 또 지역 학부모님들 생각도 참 궁금한데요. 주변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드디어 학교에 간다 이런 기대감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순차적인 계약 발표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어린이집에는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고 운영이 꾸준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는 운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현재 학원도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등교에 대해서 뭐 위험에 대한 어떤 경각심보다는 지금 학교를 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교에 대해 이제 찬성하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이 상황이 더 늦춰진다고 해도 딱히 뭐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학습 공백이나 아니면 뭐 학습에 대한 어떤 정상화가 하루빨리 등교와 함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변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다들 생각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좀 생각도 틀리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하면 한참 뛰어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이런 사교성을 키우는 시기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굉장히 빨리 등교를 해서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뭐 사실 요즘 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도 같이 하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또 전교 회장을 맡고 있어서 어떤 오. 책임감이 더 하겠죠. 그래서 네. 하루빨리 등교를 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라든지 어떤 학습이라든지 또 선생님들한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무튼 빨리 계약을 해서 가고 싶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3 학생들이 가장 걱정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무총장님?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도 다 문제이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고3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재수생과 만약에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을 두고 볼 때는 지금의 그 3학년 1학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는 사실 불리하게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 당국에서 어떤 뾰족한 대안이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등교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은 걱정되는 게 많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부분이 또 추가로 우려가 됩니까? 네, 이제는 뭐 완벽하게 안전하게 되는 그 날을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지금 현재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 모든 지도를 담임교사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커요. 특히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이렇게 용변을 보는 상황이 돼버리면 담임 선생님과의 이렇게 거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도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그 마스크 한 장으로 하루를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마스크를 쓰고 위생적인 이게 생활이 될지 그것도 저희 학부모로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쓴 채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네. 이거를 보면서 과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그냥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마스크를 벗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또 고3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좀 수시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 수시라는 부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네. 부분이 지금 다 잃어버린 시간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교육 당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뭐 오히려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대안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부분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른 좀 확립된 정책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육청이나 또 지역 교육지원청, 각 학교도 등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로서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무총장님? 아직 뭐 학생들은 누구든지 간에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제 아직 크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뭐 손 씻기라든지 뭐 식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개인 위생이 지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지도해 주시고, 영상이라든지 뭐 어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교육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한 그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잘한다고 또 포상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그런 다각도 이렇게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바라고 계십니까? 일단은 담임교사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교육 당국에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소 완화된 이제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두 팔 벌린 거 간격으로 이제 있어라 하지만 현재 실상은 한 반에 대략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두 팔 벌린 간격으로 있을 공간이 되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정말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거리두기 상호작용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교육 당국 측에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당국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가족들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역 학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소 완화된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마스크 네. 착용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이제 자가 진단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정도의 기본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주말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는 방문을 더욱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밖에도 혹시나 교육 당국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바람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정말 최전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육 당국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지금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교육 당국에 당부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 일선의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교육의 주체라는 게 교사, 학생, 학부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교사 위주로 가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발빠르게 한번 생각을 한다 보면 학습기 대여 같은 부분도 사실 부모들은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취약계층의 그 어린이까지 모든 혜택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100% 만족이라는 부분은 없겠지만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네. 미흡한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교육 당국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이제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학부모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